앞 동영상에서 우리가 어떤 걸 알아봤었냐 하면은요, 일반적인 위상 공간에서, 그때 그 위상 공간이 만약에 컴팩트이면, 그게 이제 그 위상 공간은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위상 공간이 sequentially compact이면 또 걔는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 봤습니다. 대신에 그거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즉,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라고 해서 그 위상 공간이 컴팩트 스페이스가 되거나 또는 시퀀셜리 컴팩트 스페이스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예를 알아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위상 공간에서는 컴팩트한 거와 시퀀셜리 컴팩트한 거 사이에 또 어떠한 상관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예는 이제 좀 특별한 예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동영상부터는 뭘 알아볼 거냐 하면 위상 공간에서는 그 리미트 포인트 컴팩, 그 다음에 컴팩, 시퀀셜리 컴팩이 어떠한 동치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컴팩트이면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 되고 시퀀셜리 컴팩이면 또 리미트 컴팩이 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매트릭 공간으로 한정을 하면 그러니까 위상 공간보다 훨씬 더 그 조건이 강한 거죠. 매트릭 공간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매트릭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수학적인 도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트릭을 쓰게 되면 우리가 또 어떠한 얘기까지 해줄 수가 있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조건들, 즉 컴팩트, 그 다음에 시퀀셜리 컴팩트, 그 다음에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 다 동치 관계가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그것 중에 이제 첫 번째인 리미트 포인트 컴팩인 매트릭 스페이스는 시퀀셜리 컴팩이 된다. 일반적인 위상 공간에서는 시퀀셜리 컴팩이면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위상 공간이 만약에 더 강력한 조건이 매트릭 스페이스, 즉 거리 공간이 되는 경우에는 그 역도 성립한다. 다시 얘기하면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면 시퀀셜리 컴팩이 된다. 자,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증명을 해 볼 거고요. 사실 그 증명 자체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 증명할 때 그 매트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쓰이는가, 이제 그게 관건이죠. 예, 그 매트릭을 써서 어떤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포인트 컴팩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시퀀셜리 컴팩에 대한 정의. 자, 그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자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라고 하는 거 일단 정의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자 어떤 위상 공간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위상 공간이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위상 공간 X의 인피니트 서브셋, 즉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인 그러한 집합은 항상 뭐를 갖는 겁니까? 예, 리미트 포인트를 갖는 거죠. 시퀀스에서, 즉 수열에서의 극한, 리미트하고 어떤 집합에 대한 리미트 포인트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자,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라고 하는 거,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인 집합, 즉 인피니트 서브셋은 항상 리미트 포인트를 갖는다. 자, 그러한 성질을 만족하면 리미트 포인트 컴팩입니다. 자,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위상 공간이 있는데, 자, 얘가 sequentially compact이다. 위상 공간이 sequentially compact. 자, 이거는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수열의, 이제 그 수열은, 그 sequentially compact인 그 위상 공간에 있는 모든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예. 그래서 만약에 sequentially compact이면 그 위상 공간이 그 X에서 정의되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는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sequentially compact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캡처를 해서 좀 제가 펜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제, 직접적인 증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서 뭘 가정할 거냐면, x가 이제 거리 공간이죠. 저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입니다. 자, 일단, 자, let x. 그래서 이제, x라고 하는 거리 공간에서 정의되어 있는 매트릭을 이제 d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서 x 프라임, xt가 지금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x, t가 매트릭 스페이스 A. 자, 이렇게. 자, 했을 때, 자, 이제, 거리 공간이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x가, 자, 얘가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면, 그러면, 자, 얘는, 시퀀셜리 컴팩이 된다. 자,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가 sequentially 컴팩인 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x가 거리 공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x가 리미트 포인트 컴팩. 자, 그러면 일단 이제 x가 sequentially 컴팩인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의 수열을 잡아야 되겠죠. 예, 하나의 이무의 수열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et xn.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은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제가 주로 쓰는 기호, 그 수열을 나타내는 기호 중에 하나가 자,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그 거리 공간 x에서 정의되는 하나의 이제 수열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a sequence in x.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정하에, 자, xn이 x에서의 하나의 수열이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제 이끌어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수열에 대한 부분 수열인데, 수렴하는, 그렇죠? 예,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야 될 거예요. 이때, 이거를 이제 증명할 때 일단은 이제 생각하는 뭐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x가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x가 리미트 컴팩이라고 하는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피니트 서브셋에 대한 리미트 포인트의 존재성을 활용을 해야 돼요. 저럴 때 이제 일단 요 수열이 하나 주어졌을 때 이 수열에 들어있는 요 항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하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일단 A라고 놔볼게요. A. 자, 그러면 얘는 뭐냐 하면 요 수열 안에 있는 항들을 모두 다 모아놓은 집합. 자, 그래서 얘가 집합인데 이렇게 네, 이 N은 자연수.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수열을 이루는 그 이제 점들을 일단 이제 그 항들을 원소로 해서 이루어진 집합을 A라고 나 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집합 A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일 수도 있고 무한계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당장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요 수열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이제 xn이라고 하는 수열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 뭐 n 플러스 1승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 이 수열은 실질적으로 이제 얘를 전개를 해보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1과 마이너스 1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수열로 이루어진 집합은 뭐가 되냐 하면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수열 xn이
이건 그냥 좀 쭉 나열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1, 2, 1, 2, 1, 그 다음에 3, 2, 1, 그 다음에 4, 3, 2, 1, 그 다음에 5, 4, 3, 2, 1. 이런 식으로 예, 수열이 이제 만약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1, 2, 1, 3, 2, 1, 4, 3, 2, 1, 5, 4, 3, 2, 1, 그 다음에 이제 6, 5, 4, 3, 2, 1,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약에 수열이 정의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수열로 이루어진 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는 모든 자연수로 이루어진 수열이 되겠죠. 물론 그때는 이제 요 집합 X를 뭐 자연수의 집합 또는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집합으로 이제 가정을 하면 뭐 간단하게 그냥 실수 전체 집합을 하던가 내지 뭐 유리수의 집합 또는 이제 정수의 집합 아니면 그냥 자연수로만 이루어진 집합을 가정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 수열은 자, 여기에서의 하나의 이제 수열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경우에는 이제 A라고 하는 집합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 A 안에는 지금 모든 자연수가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A라고 하는 게 원소가 무한히 많게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좀 구별을 해야 될 게, 자, 지금 이 수열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그 수열의 항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원소가 유한계일 수도 있고 무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제 그게 일단 요 증명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수열에 있는 항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생각했을 때 그 집합이 원소가 유한계이냐 무한계이냐. 자, 그러면 원소가 만약에 무한계이면 그쵸? 원소가 만약에 무한계이면 지금 여기 가정하고 있는 거 x가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다라는 조건 하에 원소가 무한계인 집합은 리미트 포인트가 존재하니까 결국에는 그 리미트 포인트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우리가 찾아내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항들로 이루어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이면 그때는 예, 뭐가 좀 생각이 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요거 xn이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제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면서 결국에는 두 개의 수, 1과 마이너스 1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부분 수열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나는 그 첫째 항, 셋째 항, 다섯째 항 이렇게 홀수 번째 항으로 이루어진 부분 수열을 생각하면 얘네는 다 똑같이 1이에요. 그러면 1, 1, 1, 1 이렇게 가는 수열, 이 부분 수열은 당연히 1로 수렴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짝수항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부분 수열은 당연히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두 개가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이렇게 이 항들로 이루어진 집합 A가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이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지만 그때 우리가 한 가지의 어떠한 규칙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쵸. 최소한 하나의 원소 이 숫자가 요 항들에 무한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무슨 얘기냐 하면 요 A라고 하는 집합 안에 있는 그 원소 중에 하나는 요 수열 XN에서 무한번 등장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요 유한계 이 A라는 이 집합의 원소가 만약에 유한계인데 그 유한계에 있는 요 유한계 원소로 이루어진 이 집합 안에 있는 요 항들이 단지 유한번만 나타나게 되면 그거는 무한히 쭉 뻗는 그런 수열이 일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수열이라고 하는 건 무한히 쭉 나열되는 수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이면 그 A 안에 있는 요 xn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점으로 봐야 되는데 요 점이 예,
무한번 계속 등장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무한번 계속 그 항으로서, 그 수열의 항으로서 무한번 등장할 테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계속 빼내면 그게 결국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로 이루어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콘스탄트 포인트가 되겠죠. 그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동일한 원소, 동일한 항, 예, 동일한 항으로 이루어진 부분 수열을 이룰 테니까 결국엔 걔는 바로 그 항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이제 결국에는 증명에 대한 그 전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A라고 하는 요 집합이 즉 수열의 항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이냐 그다음에 무한계이냐로 나눠 가지고 각각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A라고 하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일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이 X가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라고 하는 조건 쓰지는 않아요. 예, 그쵸?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동일한 항이, 그 이제 콘스탄트, 예, 변하지 않고, 또 동일한 같은 항이 무한번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예, 등장할 때마다 뽑아가지고 수열을 만들면, 결국에는 바로 그 동일한 항, 그걸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부분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할 때 x가 리미트 포인트 컴페이라고 하는 조건 자체가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쓰이는 거냐면 걔가 예, 원소의 개수가 A의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일 때 그럴 때 이제 리미트 포인트 컴팩을 써가지고 여기에는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우리가 이제 컨스트럭션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매트릭을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거를 자 이제 증명을 자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파이나이트 셋일 때, 그 다음에 A가 인피니티 셋일 때, 자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면, 일단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그걸 일단 좀 적어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케이스, 자, A가 finite, 이렇게. 그죠? A의 원소가 finite. 자, 그럴 때,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A에 있는 원소들 중에 하나는 수열 X에 내서 무한히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들로 이루어진, 결국에 이제 콘스탄트 서브 시퀀스죠. 동일한 항 하나로만 이루어진 수열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일단 이제 대열 이그지스트 앨리스트 원 콘스탄트 포인트. 자, 왜냐하면 아까 예를 든 것처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에 자, 그런 경우에는 콘스탄트 포인트로 1하고 마이너스 1로 이루어진 두 개의 수를 잡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3개, 4개든 뭐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A의 원소의 개수가 파이나이트이면 적어도 하나는 콘스탄트 포인트로 이루어진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 자,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there exists at least one constant point. 그거를 편의상 그냥 P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P라고 이렇게 such that x n sub I equal P for I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수열은 각 항이 모두 다 P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자, 그러한 부분 수열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자, 이 정도 적으면 되겠죠? 예, 그렇죠. 예, then therefore
xn 서브 i가 1부터 무한대. 자, 얘는 convol is convergent sub sequence of x에. 그렇죠? 예, 그래서 수열 x에 있는 항들 중에 그 중에 P로만 이루어진 자 그러한 이제 부분 수열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뽑아내 가지고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인피니트 셋.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수열 xn의 항들로 이루어진 집합 인피니트 셋.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이 뭐냐 하면 x가 by assumption 우리가 이제 x가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x가 리미트 포인트 컴팩인데 그 x의 부분 집합인 a가 인피니트 셋이면 이제 뭐가 존재하냐 하면 리미트 포인트가 존재할 겁니다. there exists a limit point x of a. 그래서 이 인피니트 서브셋 A의 리미트 포인트가 이제 적어도 하나 이렇게 이제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X라고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할 거냐면 바로 요 수열의 부분 수열 중에 요 리미트 포인트 X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우리가 이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만 이제 설명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 증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거리 공간이기 때문에 엡실론 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즉 이제 이쪽 기저 역할을 하는 베이스 역할을 하는 볼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리미트 포인트 X를 중심으로 하는 어떠한 볼을 잡아도 엡실론 볼, 반지름의 엡실론인 볼을 잡아도 그 안에는 요 A의 원소가 무한히 많아야 돼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증명에서. 자,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전체 집합 X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A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집합이. 그리고 여기 X가 이렇게 있어요. 요 X는 요 그 거리 공간 X의 원소이기만 하면 됩니다. 꼭 A 안에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요 스몰 x는 A의 리미트 포인트인 거고, 요 x는 A 안에 있어도 되고, A 바깥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생각해야 될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x를 중심으로 하는 어떠한 엡실론 볼을 잡아도, 반지름이 엡실론인 그러한 볼. 물론 여기서 제가 동그랗게 그렸지만 이 볼의 모양이 항상 동그란 건 아닙니다. 그냥 유클리디안 매트릭으로 해가지고 평면에다 그릴 때 가장 이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이제 동그랗게 그린 것 뿐이고 이 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의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각적으로만 동그랗게 그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X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엡실론이 볼을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요 볼 안에는 요 B X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엡실론이에요. 그리고 이 엡실론은 그냥 이무의 양수입니다. 근데 요 안에는 A의 원소가 무한히 많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A의 원소가 무한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즉 유한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 부분이죠. 결국에는 그림상. 요 안에는 A의 원소가 무한계 들어 있어야 돼요. 요 엡실론은 어떻게 잡던 간에.
물론 x가 리미트 포인트일 때. 만약에 요 x의 요 엡실론 볼 안에, 자, 요 볼 안에 a의 원소가 유한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x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엡실론인 볼을 하나 이렇게 잡았어요. 그냥 임의로 하나 잡아본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요 엡실론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일러 놓고서 그냥 그러니까 정해질 필요는 없는데 그냥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놓고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볼을 하나 잡았어요. 그러면 요 볼 안에는 요 A의 원소, 지금 이제 요 겹치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요 안에 A의 원소가 유한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한계 있어야 돼요. 예. 물론 1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한 볼이든 간에 항상 성립해야 돼요. 그게. 이유는 만약에 지금 다시 그릴게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X를 중심으로 하는 엡실론 볼을 그렸는데 요 안에 A의 원소가 만약에 유한계만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요 A의 원소가 유한계만 이렇게 있다. 그래서 뭐 X J1부터 해서 XJ2에서 XJM까지 해서 이렇게 M개, 유한계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로부터 각각의 XJ1까지 거리 구해요. XJ2까지 거리 구해요. 거리를 다 구해요. 그렇죠? 어차피 X가 거리 공간이니까 예, 서로 다른 두 점 잡았을 때 뭐 같아도 상관없겠지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제 일단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요 X 안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요 N개의 여기서 N개구나. 예, N개의 A의 원소와 XY의 거리를 다 재요. 그 다음에 그 거리 중에 제일 작은 거, 예, 즉 제일 가까운 점까지의 거리를 만약에 델타라고 하면 그때 만약에 즉 요 A와 요 엡실론 볼과의 교집합 부분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 즉 여기서 M개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 X로부터 그 M개 점까지의 거리를 재가지고 그 거리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델타로 잡아보세요. 자, 얘가 이제 미니멈으로.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니까 미니멈은 존재하겠죠. 그래서 D of X하고 X of J sub M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M개 점들까지의 X로부터 M개 점들까지의 거리 중에 가장 작은 값 미니멈으로 해서 델타를 잡으면 그때 다시 X를 중심으로 하는 델타 볼을 잡으며 자 그러면 X를 중심으로 하는 델타 볼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뭐냐면 X에 있는 원소 중에서 X와 Y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델타보다 더 작은 거리에 있는 그쵸? 예, 델타보다 x로부터 델타보다 더 작은 거리에 있는 x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생각하면 요 안에는 a의 원소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얘는 a와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돼 버리겠죠. 자, 그러면 뭐에 모순되겠습니까? x가 요 집합 a의 리미트 포인트라고 하는 거, x는 요 집합 A의 리미트 포인트라고 하는 거에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X를 중심으로 하는 어떠한 볼을 잡아도 그 안에는 X를 제외한 A의 원소가 최소한 하나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잡으면 자, 이런 식으로 반지름을 델타로 하는 볼을 잡으면 A의 원소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X를 빼고 여기서 그걸 제가 고려를 안 했는데 공집합일 수도 있고 여기에 X 하나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딜리티드 네이버후드로 하게 되면 그렇죠? A 빼기 X로 하게 되면 A에서 X를 빼나 이쪽에서 X를 빼나 마찬가지니까
예, 그래서 deleted neighborhood로 잡게 되면 원칙적으로 하면 요 볼에서 잡아야 되겠는데 x를 자 그래서 요 델타 볼 그래서 에서 x를 제외한 그러한 거와 a와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니까 예, 결국에는 요 x가 a의 리미트 포인트이다라고 하는 거에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론적으로 뭐가 성립해야 되냐 하면 x를 중심으로 하는 어떠한 엡실론 볼을 잡아도 그 안에는 필히 a의 원소가 무한히 많아야 돼요. 유한계이면 안 됩니다. 무한히 많아야 됩니다. 자, 이제 그거를 이용하면 이제 증명은 다 이제 바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만 이제 마저 제가 적어 보면 자, 자, 아까 케이스 2에 해당하는 거, 자, A가 인피니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X로 수렴하는, 그러니까 이제 A의 리미트 포인트인 X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우리가 이제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let X be A 리미트 포인트 of, A. 그쵸? 아까 여기까지 썼으니까. 그래서 x가 자, a의 리미트 포인트다라고 하고, 자, 여러분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반지름이 1인 볼을 잡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x가 있고, 자, 반지름이 1인 자, 볼을 잡으면, 자, 그러면 이제 요 반지름이 1인 볼 안에는 a의 원소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물론 이제 무한히 많아요. 하여튼 이제 그거 하나를 그냥 그 무한히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hoose and one. 그래서 반지름이 1인 그 x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1인 볼 안에는 A의 원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A의 원소라고 하는 거는 그 수열을 이루는 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수열 xn의 항들 중에서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여기 n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 하나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n1 하나 잡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반지름이 2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에 추주 반지름이 2분의 1인 대신에 반지름이 1인 볼을 잡았을 때 이 안에 이제 xn1을 잡았는데 요 x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2분의 1인 볼을 잡았을 때 요 안에 x of 1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쵸? 예. 지금 이제 요 x of x of n of 1이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이 1인 볼 안에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얘가 2분의 1보다 더 작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이제 그 거리가.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갈 수도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어떠한 엡실론 볼을 잡아도 그 안에는 A의 원소가 무한히 많거든요. 무한히 많으니까 요 얘하고는 다른 X sub N sub 2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satisfying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겹치지 않게 이 항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잡아낼 수 있는 게 결국 엡실론 볼 안에는 항들이 무한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속 인덕티블리, 저 이제 인덕션에 의해서 계속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하게 되면 결국에는 추주 n 서브 뭐 i라고 하게 되면 x n 서브 i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 하면 반지름이 i분의 1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반지름을 이제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해 가면서 그 반지름의 n분의 1인 또는 여기 i분의 2인 그 안에 들어가는
A의 원소들을 이렇게 하나씩 뽑는데, 자, 하나씩 뽑을 때 서로 겹치지 않게 뽑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엡실론 볼 안에는 원소가 무한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계속 이렇게 얘네들을 서로 겹치지 않게 잡아낼 수 있다. 자,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satisfy except 자, 얘가 달라야 돼요. 기존에 있었던 거랑 J 그쵸? 서로 다르게 계속 이제 잡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반지름은 1 했을 때 거기서 하나 잡아냈고, 반지름이 2분의 1, 거기서 또 하나 서로 앞서서 잡은 항과 다른 항을 또 잡아냈고, 그래서 계속 반지름을 줄여 나가면서 n분의 1로 하는 식으로 계속 잡아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항들을 뽑아가지고 수요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x로 수렴하는 수요를 이루겠죠. 그리고 원래 x n의 그 원래 주어진 수열의 부분 수열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수열 x n sub i 얘는 결국에는 x로 이렇게 이제 수렴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